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줄여서 자교모의 김병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논평에서 이 중국 것들이 우리 탄핵 그 국내 정치 상황 특히 탄핵 찬성 집회 쪽에 좌파들과 섞여 있다. 뭐 이런 돈 받고 동원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보도하는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교수님 그 실체가 있는 걸까요? 실체가 있죠. 저희가 사실은 중국 대사관 앞에 집회를 중국 규탄 대회를 올해 1월 2일서부터 가졌습니다. 네. 근데 1월 2일 날 그때 이제 선언문에 뭐냐면은 그 걔네들의 동방명주라든지 그다음에 당교 협약 이런 걸 다 네. 까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론 조작 이런 네. 걸 그냥 거의 시국 선언문 비슷하게 하니까 이놈들이 꼬리를 내려갖고 그 다음 주에는 지시가 나려는지 여론 그 중국 애들 댓글 부대가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집회 장소에 나오지 말라고 뭐 좀 저거 했던 모양이에요. 대사관에서 예. 공지를 했어요. 예, 그렇게 꼬리를 내리더니 이놈들이 이제 최근 와서 거의 이제 발악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여론 조작도 좀 심해지고, 네. 얘네들이 이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뭐 탄핵 각하나 기각 그리고 대통령 복귀가 이제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밤중에 그 좌파 거두들한테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그러면 중국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이재명이가 보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겠죠. 뭐 중국에서 우원식이라는 애가 쓱 가갖고 그렇게 뭐 왼쪽 오른쪽 가슴인가요? 그 중국 바치도 달고 말이에요. 그래요. 예. 이게 다 매국노 같은 집단인데 이재명이는 이제 용도 폐기됐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걔는 뭐 사실은 기본적인 사람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정치가 이전에. 그런 애들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내세울 사람에서 최악질을 당수로 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완벽하게 해체돼야 되고 아까 중국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문재인 때 우리 악법을 너무 많이 지정해서요. 정말 한심의 역차별이에요. 중국의 중국 놈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3년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 선거권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3년 있다고 해서 뭐 시티즌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6개월만 지나면 정식적으로 국적 기여할 수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게 무슨 명목이냐면 소위 다문화 가정 특별보호법 이런 명목으로 해놨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임대할 때 금리 특혜 이건 이제 은행이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 규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여기서 받을 싼 금리로 받고 또 본국에서 또 받아요. 이중금리로 받아서 우리나라 부동산 제주도 땅이 거의 중국 소유가 됐어요. 해안지방 이쪽은. 이런 문제나 정착지원금 받죠. 그다음에 대학 입시에서 그건 이제 옛날서부터 왔지만 외국인 자녀들한테 특혜를 주고 기숙사 특혜 뭐 이런 것들이. 그건 뭐 대학들이 알아서 하는 얘기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장학금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장학금이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중국 애들 먹여 살리고 중국 애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헛지랄하게 놔두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된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문재인서부터 더불어민주당 폐악질에서 나온 겁니다. 교수님 제가 그 명동에서 하는 CCP 아웃 그 집회 제가 한번 취재 나간 적이 있는데 교수님 아주 연단에서 열변을 토하시던데 그때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중국이 미워도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함께 가야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냐. 우리가 참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반중국 입장을 취하고 친미 입장으로 너무 돌아가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당하고 결국 우리 손해다. 그러니까 그냥 불가근 불가운으로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는데 그게 진짜 웃기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바로 그 매국노 같은 이상철이 같은 말이에요. LG U 플러스 회장 지내갖고 우리나라 선관위에 화웨이 장비를 납품하게 한 장본입니다. 그래요? 그건 매국노 때려잡아야 되죠. 그게 경기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화웨이에 다시 팔려나갔어요. 연간 31억 받던 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세요. 중국이 만만디 전략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잘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많이 진출했죠. 네. 그게 거의 도산되다시피 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현대차, 뭐 SK, 그다음에 네. 삼성 다 나가서 거의 사륙 직전이에요. 걔네들은 그동안에 다 기술을 다 빼돌렸다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멘스 같은 독일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지멘스는 업력이 1847년에 세워져 갖고 170년이 된 회사라서 중국에 야욕이 있었죠. 야, 이거 중국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벌겠다.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 개털됐어요. 왜 개털됐냐? 아하. 중국이 지멘스 단독 법인으로 중국 법인을 세우지 못하게 해요. 네. 합작 법인으로. 그때 생겨난 게 화웨이 테크놀로지입니다. 1987년도에. 그 화웨이가 중국 지멘스의 모든 기술을 다 통째로 인수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아웃시켰어요. 노키아로 다 날아가고. 아하. 그러니까 지멘스는 전체 매출의 총 80%를 중국에서 차지했어요. 네.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깔려 들어가서 네. 지금 엄청나게들 후회하는데 벌써 늦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분도 지금 안정치 못해요. 지금 뭐 아까 저 뭐 MBK 영풍 이런 아주 MBK 영풍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얘들이 사모펀드를 사용해서요. 엄청나게 한 락앤락이나 37 같은 것도 벌써 사모펀드를 통해서 중국 법원에 인수됐어요. 걔네들은 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야 이거 상속세 내느니 그 돈 받아서 그 싱가포르로 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 애들이 잠식하게 좋게 우리나라 그 법인들을 잠식하게 좋게 돼 있고 그다음에 네. 무역이라는 것도 허구예요. 걔네들은요 우리나라한테 모든 기술을 받아갖고 소위 중간재의 어떤 우리나라 파워풀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다 받았다가 이제 그걸 기술을 다 훔쳐가요. 훔쳐간 다음에 지네들이 생산 여건이 되면 우리나라 싹 발랍니다. 그러니까 아하. 지금서부터 무역을 싹 단절시키더라도 오히려 더 좋다. 기업들은 이미 준비하고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게 위협이 안 돼요? 아 전혀 안 돼요. 오히려 중국 애들이 지금은 위협이 돼요. 그렇지. 전해를 딱 달면 걔네들은 원료 조달이 막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막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랑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무역을 하자고 달려들 겁니다. 중국 애들.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당당하게 나가야지. 네. 이게 헛소리예요. 그래서 이 먹물개나 들었던 교수라는 것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저도 교수긴 하지만 그렇게 정말 한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지금 당장 중단시킨다 하더라도 손해는 중국이 훨씬 더 본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여러 가지 규제나 악법 이런 걸 청소를 하고 네. 중국을 완벽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들어서 그거를 쭉 추진해 오다가 지금 예, 덜컥 맞습니다. 지금 탄핵에 도착. 이게 워낙에 거하게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폐악질 뭐 20몇 개의 탄핵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원죄가 뭐겠습니까? 부정선거죠. 그 부정선거를 일소하려면 좀 더 큰 산을 봐야 돼요.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라는 악령이 되살리고 있어요. 네네. 모든 원죄는 중국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증거가 났어요. A웹을 통해서 1대1로를 구축한 여러 나라들의 부정선거가 다 심어지고 있어서 그 나라들의 반발이 났고 심지어는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서도 미국은 다미니언 시스템, 호주는 여러 가지 뭐 총리,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도 중국의 우호적인 말하자면 친중 인사를 당선시킨다든지 뇌물, 뭐 여자, 뭐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걔네들이 다각적으로 나오거든요. 걔네는 그게 범죄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전략을 위한. 그게 웃기는 게 민간인 베이스로 침투해요. 근데 민간인이 중국 공산당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숨겨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니까 그 나라들이 적발할 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 초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럼 빨리 개혁을 못하고 빨리 청소를 못했냐? 워낙에 거하게 둘러싸여 있고 한 가지 패착은 한동훈이를 임명한 거예요. 저런. 검찰이 예를 들어서 칼을 휘둘러 있어서 다 잡아넣으면 되는데 검찰이 수족에 안 들었어요. 한동훈이 찐빠들이거든요. 한동훈 이원석이나 심우정이 이렇게 보세요. 지금 박세현이 나오는 꼴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용제도가 없지만서도 완전히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게 확실히 친중파.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친정인 검찰에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블랑크가 걸리니까 할 수 없이 계엄을 실시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애들이 꼬리를 내린 것도요. 걔네들 우파라고 하지만 나 하나도 우파라고 생각을 안 해. 정영식 재판관이나 김영두 같은 애는 정말 흉측한 애예요. 옛날에 한명숙 총리를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애가 바로 정영식이에요. 그런 애들이 중도 보수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잘못한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에다가 이건 탄핵의 탄자도 꺼내서는 안 돼야 돼요. 탄핵 소추 자체가 불법이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났고 걔네들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중노의 우호적이고 일본의 적대적이다 그래갖고 이게 말이 안 우리가 공산 정권 아니니까 탄핵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무효가 됐거든요. 네. 완벽하게 탄핵이 기각된 거는데 우원식이라는 자가 뭐 법률 용어도 없는 탄핵 불성립 이거 지가 말을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또 제의를 시켰어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일사부재. 그리고 그다음에 내란죄를 추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 그 배반자들을 슬슬 들어왔잖아요. 안철수, 휘약가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해체를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도 해체는 건 분명하고 네. 완벽하게 지금은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바로 예. 계엄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재판소 예.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은 예. 그놈들이 이제 그래갖고 사실은 민주당 얘기를 들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8인 모두가 그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긋나고 그다음에 중간에 내란죄를 뭐 슬며시 빼냈는데도 그걸 진행시켰다. 이거 네. 즉시 각하 사안인데 그걸 진행시켰다. 그렇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그러면 탄핵 사유를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계엄 사유를. 계엄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말하자면 부정선거의 자료니까 선관위 서버를 자료를 좀 보존해달라. 네. 그다음에 최종 선거인단 명부를 공개해달라. 그거 아주 쉬운 거거든요. 도대체 일본임하고 선거인단 서버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걸 다 숨기고 하니까 도둑놈이 다 도둑질 하라고 하면서 그 법적으로 도둑질 방어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선관위가 물론 대법관도 다 잡아 쳐넣어야 돼요. 대법원 판사 다 싸그리 다 쳐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 대법관 을 옹호하고 있는 게 또 누구냐? 바로 헌법재판관 8인입니다. 걔네들이 전부 기각을 시켰어요. 더 웃기는 건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초법적 권한인 뭐 대통령 위에 있는 기관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감사를 못하게 하고 그거를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나는 헌법재판소 8인이 전부 헌법개판소로 불리는 이유가 네.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이 전부 자격 미달이다. 법은요. 제가 법은 전공 안 했지만 네. 기본적인 것이 자연의 인권 존중, 사회 정의 실현, 진리 추구, 그다음에 인간 존중의 정신, 자연법 정신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얘들이 법리를 웃기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뒤들어하는 건 그거는 정말 망난이죠. 망난이. 이건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가 그걸 시국선언을 하고 나오는 게 헌법재판관 8인이 지금 질질 끌지 말고 빨리 각하시켜라. 도대체 법리를 따지고 보서도 우리가 하나도 어느 한 면에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즉각 기각을 시켜야죠. 지기현 판사가 조금 오래돼서 판결했지만 잘한 거죠. 그럼 적어도 그걸 담기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 지기현 판사 판결도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서면으로 제출한 나중에 최종 변론을 보고 아마 쫄았을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내리는 척 하다가 지금에서 질질 끄는 것 자체가 정영식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김영두가 예를 들어서 한덕수 판결을 보고 나서 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한덕수 건은 별개예요. 윤 대통령 탄핵 건이 먼저 발생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물론 한덕수 건에 의해서 조한창이하고 그 누구예요? 정계선이가 아웃돼서 6인이 판결된다 하더라도 그럼 지네들이 어떻게 이때까지 검사장하고 감사원장은 그 8대0으로 기각시켰습니까? 전후 좌우를 따지 말고 예. 즉시 각하하라. 이것이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법학자들의 토론회를 전하면서 그 2년 전에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 때 과학자들의 행동 이게 대중 집회는 아니지만 과학자들의 팩트 체크가 그 좌파들의 괴담을 척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헌법 그 재판이니까 헌법학자들, 법률가들 이 교수들의 그런 발언들이 이 헌법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어쨌든 그 교수 사회, 지식인 사회 또 특히 대학생들의 그 탄핵 저지 움직임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대통령 석방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또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 각하나 기각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거다라고 대통령도 생각하고 맞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중국화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모든 기관이 예. 뭐 헌법재판소 물론이고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이런 애들 그다음에 심지어 경찰, 검찰까지 일부 세력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장악이 돼 있어서 우리 자유시민들이 일어났지만 한계가 있죠. 네. 근데 거기에서 내다 깨고 20, 30대들이 지금 학생들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 모두의 염원이 일치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직접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이번에 학생들 시국선언한 것도 먼저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니까 교수가 끼면 안 된다. 단독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억셉트를 했어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얘기하다가 당일날 뭐 거의 울면서 나한테 부탁을 해요. 아, 이거 저 좌파 학생들이 너무나 반대가 심하고 우리가 장소를 여러 번 옮겼는데도 그렇다.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지금 이 시국선언하는 애들이 좀 겁을 먹어갖고 몇 명이 좀 나갔으니까 교수님이 대신 발언을 해줄 수 없겠냐. 할 수 없이 좀 내키지나면 나갔어요. 나갔는데 야 정말 안심. 제가 고대를 다녔었어요. 근데 세상에 고대 정문 앞을 난 옛날에 탱크 때문에 탱크가 들어간 건 아는데 그 이후로 고대 정문을 가로막은 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봐요. 그더니 나 안쪽에 이제 있길래 그 걔네들이 그 시국선언하는 애들 줄 알고 야 누구 모르냐 그러니까 몰라요 하더니 보니까 뭐 그 대진년 애들. 대진년 애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밖을 보니까 밖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예. 예. 지금 지신사회와 대학생들이 그 시국선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지성계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각성이라 그럴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대중이가 정권 잡을 때부터 담론 구조가 파괴되고 해체되기 맞습니다. 시작해서 아주 이게 우리 사회 한 사회의 이 지성의 수준이 그 사회의 어떤 선진화의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촉도인데 담론 구조를 이것들이 다 없애버렸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5.18이죠. 예. 5.18을 저렇게 김대중 신격화로 한 게 또 그 루트를 틀어준 게 김영삼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역사적으로 큰 책임이 있고요. 예. 물론 공과가 있겠지만은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뭐 금융실명제하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자금 문제를 터뜨렸을 때 김대중이가 20억 먹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5.18을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뒤바뀌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저희가 이제 담론 구조가 지금 부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교모나 또 자교모 그리고 젊은 이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시국선언의 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좌파 정권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화됐던 대한민국의 지성이 다시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병준 교수 자교모 공동대표입니다. 김병준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어떤 포괄적인 정권이라도 우리가 소련이 붕괴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갑자기 붕괴됐죠. 중국도 분명히 붕괴됩니다. 저는 최종 목표가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면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세계 평화가 이룩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갖되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김병준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